국정원장에 자주파 이종석 원장이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부임을 했는데 취임 열흘 만인 이달 초부터 7월 초부터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52년 동안 지속이 됐던 건데 변함없이 지속이 됐었는데 이번에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자주파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데 친북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이종석 원장이 취임하고 열흘도 되지 않아서 지금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 분야에 좀 관계를 좀 했었고 지금 그랬어요? 저희 이제 과방이 또 소속이었고 또 이 대북 방송 관련된 분들과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좀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북 방송을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하고 난 다음에 대북 방송에 이제 종사하셨던 분들 찾아와서 선생님의 방송을 북한에서 이불 속을 뒤집어 쓰면서 잘 들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예, 탈북하게 된 어떤 중요한 또 계기가 됐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데 이 대북 방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거. 외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에서 하는 거, 또 자유 아시아 방송 이런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예산 삭감으로 그 부분도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보면은 그 하는 기관이 국정원,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 KBS사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보면 중파, 단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그 커버리지 범위가 보면은 이제 그 한경도 쪽에는 이제 원산 함흥 쪽, 그다음에 평안도 쪽은 이제 신의주 쪽, 이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북 방송이 있는데 과연 이걸 다 들을 수 있느냐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해 전파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 전파가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 방송이 많다 보면 북한의 어떤 전파의 어떤 영향으로 봐서는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중요 방송을 이제 하지 않게 되면 몇 개가 없으면 방해 전파를 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완전 이거 전문가셨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선샤인 어떤 팔러시 햇빛 정책을 이제 하면서 가장 이제 모델로 삼았던 게 70년대 서독 빌리 그란트의 그 동방 정책이었습니다. 그 동방 정책 핵심은 뭐냐면 서독이 동독이 도와줄 건 도와주지만 그러나 통신이라든지 왕래를 완전히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됩니다. 자, 햇빛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데 북한과 당시에 남한했던 통신이라든지 어떤 그 인적 교류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와 그 노무현 때도 계속적인 이런 어떤 대북 방송을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그것의 어떤 효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이 지금 됐는데 그리고 북한이 가장 부담스럽고 무서워하는 무기인데 이런 어떤 친북파 이종석이가 들어가는 다음에 딱 끊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북한의 어떤 눈치를 보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금 이거 말고도 이미 끊긴 게 대북 전단 끊겼죠. 그렇죠. 통일부에서. 그다음에 또 대북 확성기도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대북 라디오 방송도 국정원에서 먼저 끊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이종석 국정원장이 정말 친북이다. 그리고 이 이재명 정권은 정말 북한의 눈치밖에 보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셨습니다. 직접 방송은 안 하신 거죠? 마이크 대고 홍석준이다 이렇게 방송은 안 하신 것. 근데 저희 대북 방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왜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그렇잖아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라는 건데 남북 대화
또 남북 대화에 지금 사활을 건다는 건데 물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북한이 호응에 나설지 크게 의문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호응에 나설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그런 좀 치적들 그런 것들을 크게 인정하진 않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에 큰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류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초석을 닫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통일부를 통해서 이 대북전단 민간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또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그렇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관에서 진행을 하는 국정원에서의 대북방송까지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접할 만한 통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관이 일체의 정보를 북한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린다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더 심각하게 침해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정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인도적인 조치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 전달 자체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북한에 굴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뭐였는지 간첩 수사를 대폭 축소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뭐 그런 식의 조치들이 지금까지도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50년 동안 이어졌던 국정원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중단된 것을 또 재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권 시작부터 벌써부터 뭔가 이 대북 정책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도 국정원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짧게 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지금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 북한 관광이 갑자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 와. 그러니까 정작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인 이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 관광을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지금 이재명 정권이 북한 정권에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돈을 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유엔 제재 등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어떤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지금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했던 예.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 개성공단의 어떤 경협이 이제 끊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 돈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개별 관광으로 지금 방향을 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북한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그 원칙을 북한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북한은 뭐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안달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북한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되니까 막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이제 딱 이게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자꾸 줄 것 같고 하니까 더 기고만장하게 어떤 북한의 어떤 행동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관광 이런 어떤 문제도 우리가 과거에 MB 정권 때 그 박왕자 씨의 어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어떤 사례도 우리가 피살 봤지만 사건. 예.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북 방송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서 탈북했던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북한 인민을 사실상 버린 이런 어떤 천인공노할 짓이다 이렇게 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관광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지금 어떻게 북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이재명 정권 출범을 할 때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북한과 잘 보이기 위한 이런 어떤 조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별 북한 관광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라서요. 아무리 개별 관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미국과의 협의도 좀 쉽지 않을 그럴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또 하나의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된 이슈가 참 많은데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비공개됐었던 북한 영화나 만화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예전에는 통일전망대 이런 데서만 이게 북한 만화다, 북한 영화다 하고 좀 나왔었는데 물론 뭐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제한을 풀기로 했다. 누구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게, 뭐 꼬맹이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푼다는 건데, 대북 방송은 중단하고 우리가 북한에 방송하는 건 중단하고 북한 콘텐츠는 자유롭게 대남 유통을 한다. 이것도 좀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좀 궁금한 게 북한 컨텐츠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네.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수익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 북한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북한의 컨텐츠를 우리나라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라도 심리전과 사상전도 전쟁의 연장이거든요. 네. 북한은 가장 최근까지도 지난 정권 때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민노총과 결탁해서 이태원 사건을 엮어서 추모가 뭐 곧 퇴진이다, 그런 구호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령을 보내고, 그런 네. 것들을 민노총 전직 간부 출신들이 그대로 이행을 하다가 지금 사실심에서 징역 10년 가까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사실인데, 북한은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심리 사상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체제의 어떤 우월성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을 좀 동요를 일으키고 교란시키기 위한 이런 사상전을 일체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북한의 사상과 문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서 우리 국민들을 교화시키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적행위나 여적죄 그리고 뭐 외환죄 같은 것들의 어떤 법리적인 그런 개념을 너무도 비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적죄나 외환죄 같은 거는 특검에서 엄청 지금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오물풍선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해서, 도발 조치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외환죄다, 여적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오히려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런 행위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라는 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나라와 북한 휴전 관계예요. 네. 아직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고 심리전, 사상전도 전쟁의 연속이라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는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고, 이번 정권이 지금 하는 행위들이야말로 이게 외환죄, 여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 왜곡이 심각한 것이고, 이 정치적인 패배가 이런 식으로 국가의 안보관과 국가 간 전반을 교란시키고 해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작권료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네. 남북 경제 문화 협력재단이라고 경문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임종석 전 실장이 이거 경문협 이거 대표로 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고 북한의 우리나라 뉴스 같은 데서 쓰는 우리나라 뭐 KBS나 뭐 공중파나 종편 이런 데서 쓰는 그런 북한 관련 영상 같은 거, 그런 저작권료를 이 경문협에서 다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문협이 갖고 있는 게 지금 29억 매출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유엔 제재로 송금을 못 하니까 이게 10년 있으면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문협이 또 이제 꼼수를 낸 게 국고에서 환수를 못하도록 지금 법원에 공탁을 한 상태예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주기 위해서. 그런데 거꾸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화면 자료 그런 거는 뭐 저작권료 전혀 뭐 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문협이라는 거를 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는 게 우리나라 관련된 자료는 북한에서 줄 생각이 없는데 북한 관련된 자료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준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런 재단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그 운영하는 게 이제 임종석인데, 그런 것만 봐도 진보 좌파 진영에서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돈을 주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안달을 이제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 그 돈 얘기하시니까 제가 댓글 잠깐 봤는데요.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댓글 보니까 소비 쿠폰 받아갖고 매일신문에 후원해라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 소비 쿠폰 관련해서도 지금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게 보통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첫날에 698만 명이 신청해서 1조 2,722억 원을 지급했다. 이거 다 국민 세금인데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는 이런저런 뭐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나 호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북 방송을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 콘텐츠를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자유롭게 유통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이 나온 상태고요. 법안이 발의를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